네, 제가 기업체에 컨설팅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현장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또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신에 가정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직장 내에서의 직무 스트레스가 사무직이든 또 현장직이든 동일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대인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극복이라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극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핵심 해결책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기술과 이론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잘 듣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을 잘하는 것이 쉬울까요? 말을 잘 듣는 것이 쉬울까요? 이러한 질문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질문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인관계로 보면 인간관계의 확장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여서 내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잘 표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사물에 대한 것을 정보를 뇌를 통해서 많이 수많은 정보를 뇌를 통해서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력된 정보를 내가 그 입력된 정보를 정리를 잘하는 것, 이것을 말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앞서서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쉬울까요? 말을 잘 듣는 것이 쉬울까요?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칼 로저스는 상담 심리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심리 치료학이 심리 상담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 심리 치료를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칼 로저스 같은 경우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한 예방 발달적인 차원에서 심리 상담 카운슬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칼 로저스는 이런 말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담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담 시간에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듣고 해석해 주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상담은 상담 시간에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상담은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사람이 말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상담을 잘한다는 것은 진정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칼 로저스는 상담자가 갖춰야 될 마음의 태도,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존중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성과 일치성입니다. 자, 여기서 칼 로저스가 상담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태도 중에 하나가 공감적 경청이라. 이 칼 로저스는 이 상담을 생각할 때에 사실 훈련하고 훈련해 보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보다는 말을 잘 하는 것이,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말을 잘 하는 것보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욕구는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말을 잘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여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면 갈등적인 관계가 해소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내가 말하는 것 대신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갈등은 해소되고 좋은 관계로 맺어갈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미국의 자동차 왕이죠.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장과 동시에 타인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볼 줄 아는 능력일 것이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볼 줄 안다. 이것은 곧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 카티온의 철학자 제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혀를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말하는 것의 2배만큼이나 들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왜 두 개의 귀와 하나의 혀를 주었을까요? 제논이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 2배 이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설득한다. 그럼 매우 저는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 것 대신에 들어보십시오. 이 듣는 것에 새로운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강했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할까? 후에 또 강의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바로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상담은 쉽다고 하더라. 커뮤니케이션이 쉽다고 하더라. 그저 들어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청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뇌는 쉼없이 돌아갑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의미,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감정,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칼 로저스는 또다시 이런 말 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이야말로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기만 하여도, 내가 적극적으로 경청만 하여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심정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오해가 풀린다는 것이죠. 그럼 내 스스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굉장히 해피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경청을 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도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자녀 이야기, 또 배우자 이야기, 또 직장 내에서의 동료 이야기,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나는 성품이 된 사람, 인격이 된 사람,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 이야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어적 메시지만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내용과 사실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비언어적 메시지까지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강조했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알버트 메르비안이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듣는 것은 7%밖에 못 듣는다 했습니다. 나머지 93%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전달되고 우리는 것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사람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듣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저도 그렇죠. 우리 모두 다가 대인관계에서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노력합시다. 내가 말을 잘하여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대신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 소통 심리학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면 이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 소통 심리학 대화의 기술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